지호는 나와 기찬 사이에 낳은 내 아들이다. 세리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인이 지호를 더욱 꽉 안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리야, 무슨 소리야?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기억상실 연기였습니다. 제인은 지호가 원래부터 세리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상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세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세리야, 제인이가 기억을 못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노숙자도 지호가 세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인이 기억상실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69회에서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노숙자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 제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기찬은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즉시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찬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오빠, 제인이가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해. 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지호가 세리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제인이 왜 갑자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이 이때 기찬에게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기찬 씨,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제가 걱정스럽다고 했던 말. 제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세리와 노숙자 그리고 기찬까지 모두 제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찬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리가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어쩌냐고.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순간 기억해냈습니다. 며칠 전 제인이 불안해하며 했던 걱정스러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인은 세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며 혹시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아, 맞다. 제인이가 그런 말을 했었지.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의 예견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황에 감탄했습니다. 세리가 제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제인이가 미리 이런 상황을 계획했다고?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제인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제인이가 벌써 눈치챘었구나. 세리가 이상한 소리 할 거라고. 노숙자는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제인이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걱정됐을 뿐이에요. 세리가 지호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제인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제인은 피해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세리를 가해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제인이가 정말 예리하네. 미리 알아챘구나. 기찬의 말에 제인이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기찬이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지호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세리야, 그만해. 기찬이 세리를 제지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인이가 기억을 못하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기찬의 말에 세리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인이 지호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찬 씨, 정말 무서워요. 세리가 왜 갑자기? 제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기찬이 제인을 달랬습니다. 기찬의 보호 본능이 자극되었습니다. 노숙자가 세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세리야, 제인이가 얼마나 힘든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노숙자의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세리의 행동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세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인이 기억상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해. 모든 사람이 세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제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 순간 세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란이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비 사건으로 인해 강제 사직을 당한 미란은 쓸쓸한 표정으로 상자에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YL그룹에 대한 충성심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액자 하나를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강규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YL그룹을 지키지 못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인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제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인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미란은 제인이 기억상실 상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인이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나 친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세요? 제인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란이 제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고모가 기찬이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 말이에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제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제인은 분명히 기억상실에서 회복된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아, 너 지금 기억을... 미란이 말을 하려는 순간 제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젠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의 너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다. 미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 제인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자신이 도와주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구나. 미란이 제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제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한테 당하는 건 100배, 아니 1000배쯤 더 아프거든요. 제인의 말에 미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정말 다른 누구에게 당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아팠습니다. 제인아, 고모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제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를 가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인이 미란을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기찬 2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웠잖아요. 제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미란은 제인이 기억상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인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찬의 편에 서서 제인을 압박했었습니다. 미란이 제인의 말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복잡해서 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복잡해서 조카를 버린다고요? 제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란이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제인의 말이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모,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기찬이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진 기분이요. 제인이 미란의 상처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미란이 루이비 사건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제인아, 너 정말 무서운 아이가 되었구나. 미란이 제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순수하고 착했던 제인은 온데간데없고 복수에 불타는 차가운 여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제인이 순진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루이비 사건. 정말 기찬이가 한 거지? 미란이 제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미란도 기찬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억상실 환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인이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이중적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이 제인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순간은 차가운 복수자였다가 다음 순간은 순진한 기억상실 환자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제인아, 기찬이한테도 복수할 거야?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요?
기찬 씨는 제 남편인데요. 제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고모 건강하세요. 제인이 미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혼자 남은 미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인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미란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의 완벽한 복수에 완전히 무너진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제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인을 적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제인 씨, 큰일 났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이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상태를 황기찬이 눈치챈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제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영의 치매가 들통나면 모든 계획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기찬이 오늘 자영 어머니에 대해 계속 물어봤대요. 도윤도 세리도 눈치를 챈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도윤의 설명에 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영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모든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제인이 전화를 끊고 유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인은 자영의 치매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경의 집 거실. 자영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경이 자영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유경이 자영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영이 유경을 바라보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경아, 제인이가 어디 갔니? 자영의 질문에 유경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엄마, 제인이는 지금 기찬 씨와 함께 있어요. 유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찬이랑? 왜? 자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영의 기억 속에서는 제인과 기찬이 결혼한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영의 치매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경이 문을 열자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씨. 세리가 인사했습니다. 세리의 표정에는 절망과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씨. 어떻게? 유경이 당황했습니다. 세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자영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세리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는 자영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영이 세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자영이 세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영마저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엄마. 나야, 제인이야. 세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영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영이 세리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밝게 웃었습니다. 제인이구나. 자영이 세리를 제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유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분은 세리 씨예요. 유경이 급하게 정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유경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인아, 어디 갔다 왔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자영이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영의 눈에서는 제인을 보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세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영이 자신을 제인으로 착각하는 상황이 기이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 같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자영만은 자신을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제인 맞아요. 세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영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유경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세리씨, 뭐 하는 거예요? 유경이 분노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속이는 세리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경 씨는 왜 자꾸 나를 세리라고 해요? 나는 제인이에요.
세리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영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영이 세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우리 제인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자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진짜 제인이 유경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제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자영이 제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인이가 2명이네. 자영이 세리와 제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유경이 제인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제인아, 다행히 왔구나. 유경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인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제인은 이미 세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씨가 와서 자영 어머니한테 자기가 제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유경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뭐 하는 거야? 제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아, 어머니가 나를 너로 착각하고 계셔. 세리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영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인이가 정말 2명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자영이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인이 자영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인이에요. 제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제인이, 정말 너니? 자영이 제인을 불확실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제인이 자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자영이 갑자기 세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자영의 질문에 세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세리예요. 세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자영이 세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세리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영마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모르세요? 세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자영이 세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모르겠어. 자영의 대답에 세리가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영의 치매가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자영은 이제 제인만을 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친자 논란과 자영의 치매 사건으로 하루 종일 지친 기찬의 집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방에서 문을 꽉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세리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호친자 주장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자영마저 자신을 잊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인이만 믿고 있어. 세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의 눈에서는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자 세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한 번호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홍만수. 세리가 그 이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홍만수는 예전에 은호 유괴 사건을 함께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리에게는 마지막 카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리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음이 잘 되도록 베개로 입을 가리고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야. 나야. 세리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세리, 왜 또 전화해? 위험하다고 했잖아. 홍만수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호 사건 이후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홍만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수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세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일 하기 싫다고. 홍만수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제인이를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세리의 말에 홍만수가 당황했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잖아. 위험해. 홍만수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돈은 2배로 줄게. 1억. 세리가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리가 가진 마지막 자금이었습니다. 홍만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1억이라고? 정말? 홍만수의 목소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인만 처리하면 1억 줄게. 현금으로. 세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만수가 고민했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절대 내 이름 나오면 안 돼. 홍만수가 세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내일 오후에 만나자.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세리가 전화를 끊고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인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인이 기찬과 함께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기찬이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기찬 씨.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기찬이 제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세리가 오늘 너무 이상했어요. 제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기찬 앞에서는 걱정스러워하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어? 기찬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영 어머니한테서 돌아온 후에 계속 방에만 있고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요. 제인의 말에 기찬이 세리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뭘 계획한다는 거야? 기찬이 의아해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치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제인이 연기했습니다. 사실 제인은 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성격상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세리가 너한테 해코지할까봐 걱정돼. 기찬이 제인을 걱정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무서워요. 제인이 기찬의 품에 안겼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게. 절대 세리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야. 기찬의 보호 본능이 완전히 자극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찬 씨. 기찬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제인이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기찬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제인과 기찬이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인,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세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인의 일정과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평소에 제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병원 정기검진. 세리가 제인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제인은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야. 병원 아픈 사람도 많고. 세리가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노숙자가 지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노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인이 기찬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식탁에 나타났지만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리야, 밥 먹어. 기찬이 의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노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인아, 오늘 병원 가는 거 맞지?
세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세리의 질문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기 검진 받으러 가요.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 세리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세리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제인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기찬 씨가 바쁘시니까 혼자 갈게요.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인은 이미 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제인아, 내가 같이 갈까? 회사 일은 미룰 수 있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기찬 씨 일이 더 중요해요. 제인이 기찬을 안심시켰습니다. 세리가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인이 혼자 병원에 간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기찬이 제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세리가 핸드폰을 꺼내 홍만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국대병원 앞. 확실히 처리하세요. 세리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찬이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루이비 사건 이후로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3개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DH홀딩스가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기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YL그룹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가 있어? 기찬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디자이너 L을 영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디자이너 L?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기찬이 물었습니다. 기찬은 디자이너 L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만 잡으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인재라고 합니다. 임원들이 디자이너 L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섭외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YL그룹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 L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찬이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접 오신다고 하네요. 정말? 그럼 준비해야지. 최고의 대접을 해드려야 해. 기찬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인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병원 앞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핸드폰을 보며 기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진 잘 끝났어요. 이상 없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제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제인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홍만수가 운전석에 앉아 제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자. 홍만수가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홍만수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이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끼익!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홍만수가 당황했습니다. 제인이 피할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차 번호판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홍만수가 급하게 차를 돌려 도망갔습니다. 제인이 냉정하게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세리가 움직였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L이 정말 온다는 거야? 회장님이 직접 마중 나간다던데?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해. 직원들의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기찬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임원들도 모두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오시는 거 맞죠? 기찬이 비서에게 확인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5분 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YL그룹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차에 집중되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기찬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YL그룹의 미래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엘림이십니까? 기찬이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임원들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디자이너 L의 정체는 강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미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 내가 디자이너 L이라고. 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이비 사건으로 쫓아낸 미란이 디자이너 L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미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자신감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넌 루이비 사건으로. 기찬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미란이 기찬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YL그룹을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말이죠. 미란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세리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홍만수로부터 실패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실패했어. 제이는 정말 죽지도 않는 바퀴벌레 같아.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YL그룹 소식이 나왔습니다. YL그룹의 화제의 디자이너 L이 영입되었습니다. 세리가 텔레비전을 주목했습니다. 화면에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강미란 전 상무가 디자이너 L로 복귀했습니다. 세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이가 디자이너 L이었다고? 설마.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의 복귀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제인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노려봤습니다. 홍만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제인이 더욱 미워졌습니다. 제인아, 무사히 왔구나. 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병원 앞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두 여자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76회 마무리. 76회는 세리의 살해 시도 실패와 미란의 충격적인 복귀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이는 세리의 마지막 발악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대비했고, 미란은 디자이너 엘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YL그룹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기찬은 믿었던 미란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고, 세리는 모든 계획이 실패하면서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인의 완벽한 복수 계획은 계속 성공할 것인가요? 미란의 복귀로 인해 YL그룹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리는 마지막까지 제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요? 77회에서는 미란과 제인의 새로운 대결, 그리고 기찬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76회 예측은 어떠셨나요? 정말 반전의 연속이었죠. 특히 디자이너 L이 미란이었다는 반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인이 세리의 살해 시도를 완벽하게 피해내는 장면도 정말 스릴 넘쳤고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여왕의 집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방영됩니다. 감사합니다.